자, 정보부의 2의 기말고사 대비 수업인데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30분 동안 정보부의 2에 대해서 기말고사 대비 준비한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해킹 나오고요. 해킹에 관련된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나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나오잖아요. 그죠? 포렌식까지 이렇게 수업을 아마 할 텐데, 내용이 너무, 정보부 이해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한테. 왜냐면, 1학년 과목인데, 2학년 과목인가? 1학년 과목인가? 그죠? 근데 모든 정보부의 모든 분야를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에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 들은 용어라서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합니다. 너무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정보보안 기사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출제했던 그런, 공무원 시험 문제라든지 정보보호 관련된 국가기관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쉬운 것들, 정도의 수준으로 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여기 첫 번째 해킹하고 크래커의 차이점,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발전사, 이거 외운 사람 없어요. 저도 못 외워요.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절차 같은 거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부분적인 접근 단계, 루트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해킹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가져간 다음에 정리한 단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해킹 수법은 크게, 사회공학적인 침입, 사용자 도용, 시스템 취약점 공격, 호스트 위장, 해킹 프로그램, 구조적인 문제, 서비스 거부 이런 등등이 있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되는 다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해킹 현황, 일식이, 육식이 나누는데 이건 나누는 게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시면 그냥 이렇게 패스워드 수작업 수축해서 다음 수축한 다음에 점점 현재는 너무 다양하다. 이런 정도로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해킹의 유형은 과거 해킹은 이런 게 있었고 최신 해킹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면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 게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게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거 어느 부분인지 이게 나온 것 같아. 자, 소프트웨어 저작권 개념에서 코피라이터가 커피 레프트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주장한 사람이 아니지. 주장을 해서 리처드 스토먼이지. 그러니까 리처드 스토먼이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어요. 리처드 스토먼과 그 사람이 무료로 개발한 게 리눅스죠. 그죠? 네, 무료로 개발한 게 리눅스. 리눅스예요? 공유 프로젝트는 GNU죠. 그죠? GNU. 그죠? 그래서, 프로 자체는 GNU. 맞아. GNU. 답이 GNU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911 해커 선언문의 저자. 로이드 플랭캐시. 저도 이거 매번 하지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오타 아니에요? GNU? 그죠? 리처드 스토마이라든지, 리누스 토바이저라든지, 타판 모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구나라고만 여러분 하고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4명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메일을 반복 전송해서 서버의 디스크 용량을 초과하게 하는 메일스톰이라든지, 이런 등등 하는 RCMP 공격 등은 해킹 수법은 뭐냐? 서비스 거부죠. 그죠? 서비스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뭔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분류 중 목적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 이거 읽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네트워크 취약점을 공격하는 행정기법 아닌 것은. 이런 거는 네트워크 통신의 취약점, 아까 네트워크 보안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네트워크 통신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해킹 기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스캐닝, 스푸핑, 하이제킹, 스니핑. 다 뜻이, 무슨 아시죠, 여러분, 이건. 그래서 세 개 보면 스캐닝도 사실은 해킹 공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도구인데 원칙적으로 이거는 그냥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세 개하고는 다르게 스푸핑이라든지 하이제킹하고 스니핑하고는 다르게 적극적인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는 가장 먼 걸로 봐야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수님 이것도 네트워크 통신 취약점을 공격하는 해킹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맞아요. 스캐닝 공격 맞죠? 그것도 공격 중에 하나인데 세 개하고 좀 다르죠. 좀 더. 그래서 분류상으로 좀 다르게 보고 스캐닝을 꼭 굳이 공격이라고 또 안 보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내가 시험 문제 내면 안 되는데 문제가 많은 이런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 것들은 내면 안 되는데 국가기관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학과 학생들의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내도 상관이 없죠. 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킹 기술은 시스템 해킹, 네트워크 해킹 나눠져 있는데 시스템 해킹은 여러분이 이제 set UID 공격이라든지 유닉스 백도어가 뭔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거 여기 이게 일일이 다 밑에 것 일일이 다 어떤 건지 다 아셔도 더 좋고요. 안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유닉스 해킹하고 윈도우 해킹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예를 들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지만 set UI 공격은 유닉스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예를 들면 시험 문제 다음 중 윈도우 해킹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 set UI 공격, 그다음에 뭐 프론트 페이지 공격, 뭐 블러블러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닌 거, 윈도우가 아니기 때문에 유닉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되고 정리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 스캐닝 공격 아까 스캐닝이라고 하는 거 자동으로 검색해 주는 도구인데 그것도 해킹으로 볼 수가 있다고 분류상 다른데 근데 스니핑하고 스푸핑 공격 그다음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여러분 다 수업 시간 다 배웠으니까 스푸핑 공격은 IP 주소를 및 로그인 화면을 속여서 맥 주소를 얻어내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고요. 밑에 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이제 자주 나와요. 이게 왜냐면 제가 네트워크 시험 문제 낼 때도 그렇고 국가기관 시험 문제도 그렇고 제일 내기가 편해. 여기 뭐 ICMP 스모 공격이 뭔지, 랜딩 공격이 뭔지, 핑 오브 데스크가 뭔지, 그다음에 스푸핑 공격이 뭔지 이런 것들은 되게 편하잖아. 외우기도 편하고 여러분이 굳이 외울 필요 없지만 이게 이런 공격이구나 하고 요걸 가리고 요것만 얘기했을 때 이거 맞출 수가 있잖아. 되게 시험 문제 내기가 편해서 여러분 항상 내가 공격한 이거 다 어떤 건지 알아두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이거를 보시고 그렇구나. 시험 문제 보면 알 거예요. 윤리능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닉스에서 입력값을 확인하지 않은 입력 함수의 정상값보다 더 큰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그죠? 오버플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격해가지고 하는 해킹 공격은 맞죠? 버퍼 오버플로우잖아요. 그죠? 예, 이건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유닉스에서 해킹의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도 가장 처음 배우는 거지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임시 파일 링크 공격이 뭐다, 로그인 백도어가 뭐다, 하는 공격이 뭐다라고 이걸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나와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보면 되고. 두 번째, 다 시험이 나온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예, 여기는. 다음 중 윈도우의 해킹에 사용되는 취약점이 아닌 거. 윈도우. 근데 여기 보면 ISS, 프론트 페이지, IPC, 쉐어, 그 다음에 set UID잖아요. 다 해킹 취약점들이에요. 근데 맨 밑에 거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뭐죠? 유닉스잖아요. 윈도우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것도 없어 4번이 답이겠죠. 유닉스니까. 유닉스에서의 해킹이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도 낼 수가 있어요. 예. 유닉스에서 아닌 것을 해서 저기 윈도우 시스템에 있는 걸 넣을 수도 있죠. 사실 이런 문제가 제일 나쁜 문제 중에 하나야. 그지? 뭐 이거를 굳이 뭐 분리를 해야 돼. 이게 해킹 안 배워도 이거 유닉스하고 윈도우 시스템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IP 주소를 속여거나 로그인 화면을 속여서 맥 주소, 아까 했잖아, 이거. 스푸핑 공격이라고, 그죠? 예, 이거. 그래서 요거 스캐닝 공격, 스니핑 공격, 프루핑 공격, 요거 다 정의 아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세요,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시험 문제. 자, TCP 연결 과정에서 TCP 연결 3번 하잖아요. 3웨이 핸드쉐이킹 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악용해서 한전된 접속에 가능한 공간에 접속한 것처럼 속여서 다른 자가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거. 뭐죠? 예, 프루빙 공격. 플루딩은 물이 넘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꽉 차서 넘치는 거니까 못 해요.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꽉 찬 것처럼 속이는 거니까. 그래서 SYN 프리딩 공격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스머프 공격이 뭔지, 랜덤 공격이 뭔지, 평무대스 공격이 뭔지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요. 법률 중 다음 성격이 다르며 주민등록 수집 시 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는 법률은 무엇인가? 뭐 개인정보법이죠. 그죠? 예, 이거 뭐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거예요. 어렵지는 않을 건데. 예. 그다음에 악성 코드. 악성 코드는 뭐 정의는 했고요.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랜섬웨어, 기타 여기 쭉 있어요. 트랩도어, 자바 악성 코드, 악성, 뭐 액티브엑스, 혹스, 리포트 이제 요거가 뭔지 다 아시면 제일 좋아요. 다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한 페이지 정리한 거 뭐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죠? 예. 물어볼 수 있게 되게 편하잖아요. 시험 문제 내기가.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교수님도 시험 문제를 내려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내려면 막 서술을 해가지고 이해하는 줄 내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려워 시험 문제 내기.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런 문제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시험 문제 내기가 편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어렵게 시험 문제 안 낸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잘 정리해 주면 되겠죠. 볼까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뭐 다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발전 단계인데요. 이거는 그냥
원시형 바이러스부터 매크로 바이러스까지 뭐 현재 또 더 있겠지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류한 거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잘 원시형이라든지 이거는 옛날 거 단순한 자기 복제라든지 데이터 파괴 기능만 갖고 있는 거고요. 암호형은 인크립션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암호화한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은폐형은 여기 기억 장소에 감염된 파일의 길이가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속여서 백신 프로그램의 감염 부분을 읽으려고 하면 감염 이전의 내용을 부르줌으로써 바이러스 존재를 알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은폐한다 이거죠. 자기가 숨기는 거니까. 그다음에 갑옷형은 뭐 여러 개의 갑옷을 이게 여러 단계의 암호화와 고도의 자체 수정 기법을 사용해서 바이러스 분석이 어렵게 만드는 거고. 매크로는 우리가 MS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기능이 있는 그런 거에서 바이러스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 있어요. 부티 바이러스인지 뭐 파이 바이러스냐든지 매크로 바이러스인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그다음에 감염 방법에 따라서 기생이냐 산란이냐 겹치기냐 연계종이냐 이에 대한 다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보시고요. 산란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실행 파일이죠. EXE 실행 파일을 직접 감염시키지 않고 EX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컴 파일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죠? EX 파일을 실행할 때 이 컴 파일이 먼저 실행되니까 감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개념도 알아야 되고 이거는 뭐 외우면도 좋고 못 외우면 이런 걸 산란형이라고 하는구나 거꾸로. 이거 제가 산란형 바이러스가 뭐냐고 물으면 이걸 답하기가 어려우면 거꾸로 이걸 물어보면 이게 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굳이 뭐 산란형 아니더라도 1, 2, 3, 4 중에 하나 마치스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객관식이니까.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기 같은 건 보시면 되고 이건 제가 봐도 이건 뭐 다 상식적인 거니까. 자, 악성 코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여튼 악성 코드가 아닌 거, 가장 먼 거. 자바스크립트는 악성 코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가 악성 코드를 심기에 편리하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악성 코드는 아니니까 답이겠죠. 너무 쉽죠, 이 문제. 두 번째, 다음 중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코드를 전원적인 프로그램에 불법적으로 삽입해서 은폐된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증식하지 않는 거는 뭐 오업은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트로이목마죠, 그죠? 뭐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암호화를 해독하는 부분이 항상 일정한 단순 암호화 알고리즘과 달리, 그러니까 단순 암호화가 아니라는 것은 복잡하다는 얘기네요. 암호화 그죠? 뭐죠? 예, 아까 그 다형성 바이러스라고 여기 보시면 머픽이라는 게 형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폴리는 여러 가지라는 뜻이고 다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다형성 바이러스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죠. 하되 갑옷형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거죠. 은폐형 아까 얘기했었고 은폐형은 숨기는 거고요. 원시형은 뭐 매크로는 아까 다르죠. 다양성이 답입니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죠. 산란은 그죠? 네, 뭐 이거 딱 보면서 산란형이구나 하고 바로 보면 시간을 단축시키면 다른 문제를 맞출 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 뭐죠? 바이러스를 다시 복구하는 거는 치료용 그죠? 네, 치료죠. 네. 백신이 뭔지 그다음에 치료가 뭔지 패치가 뭔지 여러분 아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인터넷 보안은 뭐 여러분 강의 시에 배웠으니까 인터넷 보안 읽었고 밑에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그 CSS 그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에서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 페이지에 이런 거 리버스 텔넷 뭐 우회 인증 패킷 변조 그다음에 XSS 이런 거 후기과 같은 정보 요거 그다음에 SQL 삽입 공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공공기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저도 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웹브라우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GI 보안 같은 건 좀 특별한 건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HTTP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HTTPS하고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여기 앞에 S자가 앞에 붙냐 뒤에 붙냐 틀리죠. 뒤에 붙은 건 뭐예요? 바로 밑에 게 있잖아요. 요거 SSL, TLS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하는 안전한 그 뭐죠? 통신을 하는 게 HTTPS고요. 그다음에 앞에 S는 새로 요거 HTTP를 위해서 CQHTTP를 만든 거예요. 근데 잘 안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처음에 만나왔을 때는 있는데요. 차이점 보시면 되고요. 특히 SSL, TLS는 아까 정보보호 시스템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나와 있다. 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IPsek도 우리 배웠었죠. IPsek 나와 있고요. 구조 나와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보호 시스템에 배운 내용을 쭉 가져다가 정리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론이 이론이니까. 이 정보보호의 이해니까. 저거 안 지웠네. 정보보호 이론으로 이해라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까지 정보보호 개론이었거든요. 제목이. 과목명이. 자, 다음 중 인터넷 웹페이지의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웹 언어. 뭐죠? HTML이죠.
네, 뭐 이거 당연히 뭐 너무 쉬운 거고요. 다음 중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입력강을 받을 때 특정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해서 쿠키과 같은 주요 정보가 이렇게 탈취되는 거. 이거 뭐죠? 아까 XSS를 했죠? 네, XSS. 그다음에 패킷 변조가 뭔지, 리버스 텔넷이 뭔지, SQL 사이폰이 뭔지 여러분 아시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정리만 해주면 돼요. 다음은 CGI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CGI에 대한 설명. 이건 참 외우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웹서버에서 외부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맞고요. CGI 실행 결과는 일반적인 HTML 문장이 된다. 이것도 맞고요. 웹서버가 지원하는 디렉토리별 인증 시스템을 시저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웹서버가 지원하는 디렉토리별 인증 시스템에서도 CGI에 대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CGI 프로그램은 사용자 입력값으로 해서 실행된다. 맞는 얘기고요. 어렵죠, 이런 거는. 한번 보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비슷하게 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면 맞히고요. 안 나오면 뭐 좋고요. 이거는 뭐 SSL에 대한 얘기니까 보면 되고요. IP색에 대한 설명도 잘못된 거죠.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일일이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첫 번째,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기 이전에 인증 암호 알고리즘이나 사용자 키를 결정하며 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RKE라고 했는데 RKE가 아니죠. SA죠. 그죠? 이거를 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정보 시스템에서 했지만 이거 SA예요. RK는 키 익스체인지 프로토콜이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과정이니까 나머지 ESP는 맞죠? 실제로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건 뭐 3번은 정의고요. 4번은 예, 이것도 맞고요. 답은 1번이 아니겠죠. 단데요. 자, 그다음에 정보보호 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IDS하고 IPS의 차이점을 아시면 돼요.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면 돼요. 탐지냐 아니면 방지냐 그 차이점이고요. 뭐 구성 요소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칩 탐지 시스템의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눈다. 원시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 호스트 서버냐 아니면 네트워크냐.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정보부에서 이거 오용 탐지와 이상 탐지의 차이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시면 방지 시스템은 차단 시스템 그러니까 칩 방지 시스템은 차단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고요. 핵심이 차이가 뭐냐면 탐지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방어를 하는 거. 능동적인 방어를 하는 시스템을 칩 차단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스트냐 네트워크냐 위치에 따라서 원시 데이터 위치에 따라서 틀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요. 필요 기능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화벽. 방화벽은 뭐 외부로부터 내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보보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되어 있고 기능 쭉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구성 요소는 패킷 필터링 라우터라든지 베스천 호스트, 프록시 서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패킷 필터링 방식이 뭔지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패킷 필터링 방식. 뭐 여기 필터링에서 설정된 규칙에 의해서 패킷을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않거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스크린 라우터가 해당되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든지 서킷 게이트웨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감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정보보호 이제 한 3, 4년 되면 아까 칩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화벽 따로 공부할 때 그때 자세히 공부하면 좀 되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정보부의 이해 과목에서 이걸 막 설명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게 있다 정도는 뭐 알아둘 수 있으니까. VPN은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비밀 통신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설망처럼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말 그대로 가상으로 만든 사설망이니까 가상 사설망. 그러니까 VPN이라고 하죠. 아까 VPN은 뭐가 있었어요? IPsec하고 있었고 SSL, TLS도 VPN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PPTP 프로토콜이라든지 L2TP라든지 그다음에 SAC-V5, SSL VPN 이런 것들 다 VPN 종류입니다. 분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문제 볼까요? 예상치 못한 공격까지 탐지할 수 있는 칩 탐지 시스템은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오용하고 이상은 내가 설명 안 드렸구나. 어쨌든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오용은 이미 그 시그너처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공격들을 다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상 탐지는 어떤 그 정서적인 어떤 행동을 미리 어떤 파악하고 있다가 정서적인 행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니까 그죠? 행위 탐지, 침입 탐지 시스템. 그죠? 침입 탐지 시스템의 종류 중에 이상 탐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침입 탐지 시스템의 분류로 볼 수 없는 거. 원시 데이터, 탐지 대상, 탐지 분석 방법, 대응 행동. 뭐가 아니었죠? 탐지 대상은 아니죠. 그죠? 예. 다음은 방화벽 설치 목적으로 타당한 것은 이거는 당연히
내부 네트워크 안전한 보호겠고요. 네트워크에서 불법 침입을 탐지하고 탐지 공격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 뭐라고 했죠? 아까 차단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차단 방지 시스템, 차단 시스템, IPS죠. 그다음에 다음 중 암호화를 이용해서 인터넷 회선을 사설망 비슷하게 사는 거. 아까 뭐였어? VPN이라고 했죠? VPN. 이렇게 그냥 정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되게 쉽죠? 이런 것들을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다른 것들 좀 찾아보면서 문제 풀 수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막 IDS인가 뭐 VPN인가 막 이게 고민하면 안 돼. 찾아보면 안 돼, 이런 거는. 진짜로 쉽게 나오는 거니까. 정책과 평가는 요거만 보면 돼요. 유형 세 가지 있죠. 프롬 정책, 문제 제행 정책, 시스템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표준 지침 절차 나온 것 같아요, 시험 문제. 특히 지침.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 선택 가능하거나 공호적인 내용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뭐라고 불러요? 지침이라 부른다. 가이드라인이라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세 가지 차이점만 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뭐 얼뜻 그래서 대책 위험 분석 듣고 있고 또 하나가 요거 좀 어려운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난이도를 주기 위해서 위험 분석 방법론 중에 정연적 방법하고 정적 방법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여러분 알면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 이 두 개 수학적 공식, 수학인 게 정량이겠지. 그 다음에 확률, 수학이잖아요. 그것도 그다음에 점수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과거자료 분석법 다 정량이에요. 나머지는 델파이법, 그다음에 시나리오법, 순위 결정법, 퍼지 행렬법. 퍼지 행렬이니까 이거 수학 아닌가 해서 정량으로 보지 마시고 퍼지가 있으니까 퍼지 행렬법, 질문서법 다 정성적인 거예요. 이거 분류만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좀 이따 봅시다. 그다음에 평가는 CC. 나머지는 뭐 시험 문제 CC만 보면 돼요. CC다. 뭐가 공직공정평가가 CC다. 그 다음에 등급 체계가 1서부터 저기 7까지 있다. 7이 높다. 0은 부족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PP하고 ST 차이점 아시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강의했네요. KCMVP. 암호 모듈 검증. 그 다음에 보안 정보성 검증. 그 다음에 ISMS-P. 네,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다음 중 정보보호 정책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뭐가 아니죠? 제가 네트워크 지장 정책 넣어놨어요. 답은 아니겠죠. 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하거나 권고적인 내용이 있으면 융통성이 있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지침이라고 했죠. 가이드라인. 그죠? 예, 요거 정책 표준 지침 절차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을 거고요. 다음에 보안 관리냐, 위험 관리냐, 위험 분석이냐, 정책 분석에 대한 정의예요. 자산의 취약성을 수출하고 존재하는 위협을 분석해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평가해서 보안 위험의 내용과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위험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 세 차이점, 위험 관리와 위험 분석의 차이점을 아시면 될 거예요.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게 나올 겁니다. 위험 분석 방법 중에 아까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격이 다른 것. 델파입, 시나리오, 순위 결정, 확률. 확률은 수학이라고 했죠. 그죠? 정량적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세 개? 예, 정성이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겠죠. 정량적인 게. 그 다음에 CC. 설명 옳지 않은 것. 이게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시험 문제가 어렵죠. 상호 인증, CC, 상호 인증 협정은 뭐라고 해서 아까 협정국 간의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CC의 보안 요구 사항은 기능하고 보조 요구 사항은 나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등급 체계 중에 가장 보안성이 높은 등급은 7이다. 맞죠?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에 동일한 제품이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고 각 구현 제품 구현의 독립적인 일반적인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한 것은 뭐다? PP다. 그렇지. 아까 누가 PP죠? ST는 아니에요. ST는 이거보다 틀려요. 각 제품, 평가받는 제품보다 틀린 게 ST죠. 그죠? 그걸 보안 목표 연수라고 합니다. 예. 다 끝난 것 같네요. 또 있네요. 디지털 포렌식.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다 하신데? 5분만 더 시간 주세요. 딱 오시네요. 예. 좋습니다. 정확하게 딱 다시 오시네. 제 수업 들으세요. 디지털 포렌식. 정의,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말고요. 밑에 거 5대 기본 원칙 요거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전환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 실효성의 원칙, 그다음에 연계 보안성, 그러니까 지연성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5가지가 요거만 아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 중에서는 각각 뭐 쭉 있어요. 있고 밑에 예를 들면 라이브 데이터 컬렉션 앤 어널리시스라든지 그다음에 쭉 보면 브라우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건지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절차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티프로식 기술이 있다는 거, 안티프로식 기술에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수업 시간에 다 드렸으니까요. 자, 포렌식의 목적이 아닌 거 뭐죠? 컴퓨터 범죄 수사, 정보보호 침해 사고 분석 대응,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석, 불리한 증거 수집 방지. 4번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쭉 있잖아요. 원칙이 아닌 거.
정확성의 원칙은 없었죠, 아까. 있었나요? 그죠? 없었죠, 정확성의 원칙은요. 예, 3번은 아니에요, 답이. 아까 정사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 그 다음에 연계방식의 원칙,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신호성의 원칙,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보시면 되고요. 포렌식 기술 설명 잘못된 거. 요거 이제, 이게 이제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징이 뭔지, 마운팅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미징은 말 그대로 전체 복사하는 기술이고요. 라이브 데이터 컬렉션 어널리시스는 어떤 라이브 상태에서, 그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트레이싱은 네트워크의 논리적, 물리적인 다시 찾아내는 기술이고요. 브라우징은 그 획된 이미지를 분석 시스템, 서버 시스템 인식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뭐죠? 마운트된 디스크 내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이니까 이걸 브라우징이라고 하죠. 마운팅하고 브라우징의 차이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거 뭐, 이거는 이제 절차를 생각했는데 이 시험문제 나올 수도 있겠다. 증거부 획단케 하고 부서조사 단계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여기 해당되는 게 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계에서 실행되지 않는 것이니까 현장 분석하고 스냅샷하고 디스크 이미징은 첫 단계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시하고 로그 분석은 나중에 그죠? 네, 분석 증거물 획득 단계가 아니라 분석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차이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잘 읽어보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안티포렌식 기술법이 아닌 거 뭐였죠? 이중 백업은 안티포렌식이 없애야 되는데 자꾸 백업하면 어떻게 그죠? 네,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백업하면 안 되죠. 그죠? 네, 나머지는 다 안티포렌식 기법이고 이중 백업은 반대로 하는 거죠. 계속 증거를 만들면 안 되잖아. 없애야 되는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쭉 설명을 너무 빨리 했는데 한번 보시고 정리한 거 요 자료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월요일 날 온라인 라이브 시간 때 다시 할 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